안녕하세요. MBC TV 특강의 박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네. 그리고 하나보다는 둘이 좋다. 예, 맞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트 사진 작가로 유명한 유병완 작가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 남자분이 하트 작가라고 하니까 조금 뭔가 어색하긴 했는데 딱 뵈고 나니까 이미지가 좀 하트 같으시죠? 전체적으로 동실동실 하트 같은 느낌이.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으세요? 예전에 동강국제사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거기서 아주 유명한 최강호 선생님이 제 사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심사를 할 때 얼마나 예쁜 아가씨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나오는 거는 머리 허연 50대 아저씨.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요. 왜냐면, 자, 여러분 아마 하트 사진 작가라고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여기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아마 그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왜 보통 보면은 글 같은 거 쓸 때 그 사진을 많이 좀 이용하시잖아요. 많이 보셨죠? 이걸 이분이 찍었다고 누가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쨌거나 뭐 그걸 떠나서 근데 이 하트 이 작가라는 별명이 붙으셨거든요. 그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하트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진의 전시를 통해서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를 대구에서 출발해서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제주도도 제가 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하트 하면은 제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하트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우리 유병완 선생님만이 찍을 수 있는 뭐 특허라던가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제 사진이 동강국제사진전을 통해서 127개국의 책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특허라든지 어떤 그런 게 없어도 제 사진을 비슷하게만 찍어도 127개국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하트 시리즈로 지금 전시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뭐 많은 사진전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테마들이 참 다양한데 특히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이 사랑, 하트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반응들이 좀 색다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진전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도 하트, 단순한 하트만 찍어서 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모님 시리즈라든지 우주에 있는 사랑 이야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전시장에서, 그리고 전시장 입구에는 저희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이 사진전을 했고 이 사진전을 통해서 수익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항상 적어 놓기 때문에 와서 보시면서 자기의 옛날의 사랑 이야기, 자기의 아픔 이야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사진인지 그림인지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진을 어떻게 찍고 싶다, 나도 이걸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우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전시를 통해서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픔이 있구나, 꼭 사랑의 아픔보다는 뭔가의 아픔이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작은 액자를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전시회 끝나는 날 아주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고맙게 받아서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트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뭔가 추억을 새록새록하게 만들고 또 누구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거라서 더욱더 접근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이 이 하트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생각은 왜 하트가 나에게 왔을까? 표현도 달라요. 나에게 왔을까? 네.
선생님한테도 갈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도 갈 수 있고 네. 어느 누구한테도 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마음속에 있는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 속에 어떤 사랑에 대한 절실감이라든지 그런 게 쌓여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하트에 집중적으로 담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하트를 처음에 책갈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처음에는 우연하게 그냥 집에서 책을 만지고 이러다가 이걸 옛날에 누구나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책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하트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트네? 그냥 펴죠. 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볼야 되겠다.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걸 그날 밤 새벽 한 6시까지 제가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후레쉬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창작 사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주로 찍는 게 하트, 종이 비행기, 종이 배, 그리고 종이학, 박주가리 이런 꿈을 생각할 수 있고 뭔가를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종이배에다가 종이에다가 막 뭘 적어서 종이 배를 만들어서 강가에 띄우고 막 가요. 가다가 그게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보이는 때까지 갈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군가가 거기에 적혀있는 글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그게 지금의 제가 종이배를 짓고 종이 비행기를 접고 하는 계기가 된 거죠. 종이학도 우리가 참 많이 접었어요. 그죠? 뭔가 좀 소망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추억이 담긴 것들을 주제로 해서 참 많이 찍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하트를 처음에는 그렇게 책갈피에서만 찾으시다가 이제는 하트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뭐 자연 곳곳에 모든 곳에 이 하트를 찾으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책에서 제가 지금 하는 게 책에서 처음 하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하트 찍은 걸 가지고 빔 프로젝트로 벽에 수영을 해서 다시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까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하늘에서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하늘에서 만나서 사랑을 할까?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있는 곳을 봤을 때 제 사랑을 어떻게 보실까? 그걸 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주에 있는 사랑 이야기라는 그 테마로 그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우리 성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모님을 주제로 해서 하트와 성모님의 만남, 하트와 우주에서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가진 찍은 하트로 아주 다 무너져가는 벽 속에서 그 속에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더 재밌는 내용도 나오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집에 가다 보면 빨랫줄에 짜매 놓잖아요. 그걸 짜매고 자세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 조금만 때려쳐지면 하트가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저 기억나요. 옛날에 그 빨래집게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 걸 자꾸 그리고 다니다가 보면 슈퍼나 마트 이런 데 가면은 네.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공산품 쪽으로 가요. 네. 거기 가서 보면 하트 만드는 빵 기계, 그리고 하트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삽니다. 사고 집에 오면 한 3시간은
그걸로 사진 작업도 하시고. 집에는 못 들어가죠. 어떻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될까? 아, 집에. 아, 맞아. 하트를 너무 많이 사들고 들어가니까. 네. 어떻게 해서 거짓말 할까? 구겨 넣고. 쑤셔 넣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모아서 좋은 걸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트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곳곳에 형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오리입니까? 오리, 청둥오리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거기도 이렇게 하트가 그려지는 느낌 들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냥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뽀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쏘하는 하트를 또 찾아낼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꼭 하트가 우리 주위에 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면은 자세히 보면 새들이 뽀뽀를 해요. 그 뽀뽀하는 새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트가 돼요. 아, 새들이 뽀뽀하는 게. 네. 새들이 뽀뽀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걔네들이 너무 작고요. 일단은 보려고 그러면 도망갑니다. 맞죠? 네, 그 순간을 포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 우리 생활 속에 한번 하트를 찾아볼까? 이런 좀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야, 그것만 해도 왠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좀 새록새록 생긴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진을 찍으신 작품이 제가 오늘 있어서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 색깔이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게 분명히 책은 흰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분홍빛이거든요. 이 사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걸 포토샵 없이 이렇게 찍었다는 걸 다른 분들이 야, 저 뻥치고 있네. 포토샵 없이 찍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핑크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포토샵 없이 이 책 깔피의 책 색이 핑크색입니다. 이걸 초록색으로 만들려면은 색깔 포토샵 없이 초록색 페이지를 찾아서 찍으면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그 책장 자체가 분홍색인 책장의 책 페이지의 색깔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최대한 이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요거를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 오신 요 노란 색깔에, 보이시죠?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 뭐 하나가 지금 있는데 이건 또 뭔가요? 이게 박주갈이라고. 그 씨? 여기에 작은 씨가 있는데 이게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서 널리 너의 생명을 알려라.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그래요. 걔가 하트를 만난 거군요. 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난 사랑이 너무 절실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절실하셨으면 제가 감히 이거 좀 드려도 될까요? 사랑이 절실하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도 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이런 마음에 정말 자기의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주면 저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네, 꼭 사랑이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품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우리 유병헌 작가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된 그 계기가 또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만나신 계기가 아픔이 있으셨다고요. 제가 파킨슨 병을 얻은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장애 상급인데 그 파킨슨 병을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제가 느낀 게 왜 하필 내냐는 거죠. 제가 대구에 있는데 대구 인구 250만 명입니다. 250만 분의 1이 왜 하필이면 내냐? 제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왜 거기에 제가 선택이 되어야 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나이가 제가 지금 55인데 50도 안 된 40대 중반에 가장 활기 있게 살아야 될 사람이
파킨슨병이라는 병을 얻고 난 뒤부터 근 1년 반 정도를 그냥 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는 거죠. 죽으려고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대구에 있는 제 지인인데 장인환 씨라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 사진을 한번 해보시죠. 그거 뭐 사진 뭐 대단한 거라고. 그때는 제가 이렇게 참 멋지게 살 줄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듣고 무턱대고 그냥 사진기를 사서 찍어보니까 이거 신기하더라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거야.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것도 나오고 이거 재밌는 거예요. 밤새도록 찍었어요. 잠도 안 자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하면서 행복해지고 싶은 거, 그걸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파킨슨 병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는 어떤 병일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아파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가 앓는 병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심해서 이제 그 올림픽 성화 주자로 나가실 때면서 이렇게 굉장히 떠시면서 그 불을 붙이는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파킨슨 진단 받은 분들 한 70%는 지금 거의 다 걷지를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그럼 당신은 뭐냐? 병원에서 아산병원에 다니거든요. 제가요. 아산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하시면 대체 뭘 먹냐? 왜요? 아니 도파민도 이만큼 빠졌는데 차도 끌고 다녀. 뭐 별걸 다 하니까. 대체 뭘 먹느냐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먹고 사진을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10대가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건데 50이 넘으셔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이 파킨슨병이 아니라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 놀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고통을 가질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걸 극복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분들은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거고요. 한 70%는 못 움직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뭐 아프다는 생각이 저도 굉장히 아파요. 지금도 아프세요? 예, 저는 24시간 아파요. 24시간이 온몸 전체가 다 아파요. 전혀 아파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고통이 얼마만큼 심하냐 그러면 제가 먹는 약을 못 견디면서 수면제를 먹습니다. 수면제가 쌀알 4분의 1 정도인데 그걸 먹으면 한 24시간 자요. 고통을 못 느끼게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힘든 경우가 많죠. 예. 그런데 그 고통이 사진을 찍으면서 극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그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카메라를 탁 드는 순간 다 가버려요. 안 아파요? 한 개도 안 아파요. 희한하네요. 그런데 카메라를 딱 놓잖아요. 아파요. 또 아파요. 컴퓨터로 사진을 보잖아요. 안 아파요. 근데 컴퓨터를 끄면 또 아파요. 혹시 사진 중독 아니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을 안 하면 아프고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사진을 할 때는 안 아프다 이게 왠지 사진의 중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거꾸로 드는데. 근데 사진 중독이라기보다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노래처럼 여유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을 때는 그 파킨슨이라는 친구가 감히 저한테 접근을 못하는 것 같아요. 파킨슨을 지금 친구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왜 파킨슨을 친구라 생각하냐. 이왕 낫지 않고, 이 파킨슨 병이란 거는 서서히 굳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손떨림과 모든 육체가 굳어서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인데, 이왕 저한테 온 거, 그냥 친구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친구하고 둘이서 어떻게든지 잘 맞춰서 살다 보면은 자기도 걔도 뭐 미국에라서 그런데 고향 그리우면 갈 수도 있겠죠. 네네네. 사실 좀 그런 것 같네요. 왠지 얘가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하고, 야, 얘가 날 떠나겠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이겨내고 극복하는 데는 긍정적인 마인드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진에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왜냐면 이렇게 극복이 될 만큼 사진이 재밌다 하시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 아프진 않아도 야, 나도 한번 사진 배워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을 좀 더 요즘 워낙 또 이 스마트폰들이 잘 나와가지고 카메라가 없어도 워낙 잘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근데 좀 나만의 좀 비법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사진을 요즘은 카메라도 좋지만 휴대폰이 좋잖아요. 네. 근데 보통 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휴대폰.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이 공간이 좁은데 사람이 많다. 네. 이럴 때는 이 위에서 찍으면은 네.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을 찍으실 때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을 쓰시잖아요. 그게 꼭 어렵지 않게도 누구나 일상적으로 찍을 수 있을까요? 그래, 하트 사진 같은 경우에도 책을 해서 휴대폰으로도 저보다 더 예쁘게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가서 책을 접어서 카메라로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냥 책만 접었다고 그렇게 찍히는 건 아닐 테죠? 휴대폰으로 찍는 거는 거기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휴대폰을 말고 카메라로 찍을 수 있으면은 그 조명을 사용해서 불을 끄고 어떻게 조명을 주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나오는 각도가 다 틀리고 모든 사진이 다 틀리게 나옵니다. 아무튼 저희가 왜 일반적으로 평소에 카메라 찍던 것들을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각도를 달리해서 또 나만의 또 이 사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상생활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찾으신 게 하트였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사실 몸이 좀 불편하신데 사진 찍는 분들은 뭐 출사다 뭐 이래가지고 새벽에도 나가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은 작품을 하나 잡으려고 노력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혹시나 이제 그런 멋진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났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작품, 이제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참 들고 와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 사진이 합천에 가면은 합천 보조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인데 평상시에 이래요. 근데 제가 갔는 날 새벽 4시대가 도착을 했는데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거기는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거든.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 안개가 그치질 않네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 한 10분 정도 계셨어요. 한 분 한 분씩 가시더라고. 가시는데 딱 보니까 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갈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뭐가요? 여기에 하얗게 이렇게 돼 있던 게 예. 정중간에서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야, 바로 저기가 무릉도원이구나. 그래서 사진을 릴리즈로 계속 찍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몇 초죠? 15초예요.
자동문이군요. 15초에 다시 닫혔나요? 그래서 이게 15초 정도 지나니까 딱 닫히고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안개가 그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앉아서 울었어요. 제가 사진 찍고 처음 울은 사진입니다. 아, 왜 울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거를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제가 아시는 사진을 오래 하신 분한테 전송을 했어요. 그분이 제가 선생님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답장이 어떻게 온지 아세요? 잘 찍었다. 내가 20년을 기다렸던 사진을 타인의 파일로 오늘 내가 보게 되는구나. 저 소름 끼쳤어요, 방금. 20년을 기다렸다. 아니, 근데요, 저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장면이 언제나 있지 않을까? 뭐, 문이 열렸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이 작품을 보고도 아시나요? 그렇죠. 아, 신기하네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문이 열렸다 닫혔는지? 모르시겠죠? 그냥 안개가 좀 꼈네 이 정도만 생각할 텐데 작가들 세계에서는 거기에 날짜가 이렇게 찍혀 있나 봐요. 날짜도 다 찍혀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아, 그때는 이 장면을 찍을 수가 없다라는 걸 다들 그렇죠. 알고 있다라는 거군요. 야,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대작이군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보면은 굉장히 사진 작가분들이 보면 포즈라고 합니까? 뭐 자세를 많이 취하시잖아요. 어떤 분 땀바닥에 누워서도 찍고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유명한 작가님께서도 굉장히 참 어렵게 찍으신 작품인데 이 자세를 취하고 또 욕도 많이 얻어먹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품인지 설명 들어볼게요. 이걸 제가 서울 포토 페스티벌에 출품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밤에. 심사가 끝나는 날인데 포토샵을 얼만큼 했느냐.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그걸 묻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이 사진 때문에 대상을 못 정한대요. 상금이 1,0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죄송한데 사진을 몇 년을 하셨습니까? 40년을 하실 때. 그러면 그걸 포토샵 했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자기들은 못 찾겠대요. 그럼 인정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포토샵이 그런데 안 된 거예요. 다른 분들이 포토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하면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은 사진 파일과 출품료를 대구로 보내달라. 저는 그런 쪽에 상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데 그래서 전화가 몇 번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 6시 정도에 마지막으로 전화 와서 도저히 못 찾겠다. 그냥 인정할게. 그래서 제가 최고상을 받은.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저도 아까 이거는 굉장히 이거 액자 틀을 포토샵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이 틀이 뭐냐 그러면은 염전 옆에 가면 나무로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하늘에 구름에 비친 구름입니다. 염전에 비친 구름. 제가 이걸 찍을 때 고가도로에서 찍었어요. 우이도 지나서. 우이도에서 고가도로에서 다리를 꼬고 이렇게 다리를 꼬아서 거기서 짜매고 허리를 짜매고 이렇게 몸을 내밀어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남부터는 쌩 가면 지나가면서 욕 한마디 하죠. 일로 지나가고 일로 지나가면은 계속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욕도 참 많이 얻어먹고 했는데 그래도 이 한 장의 사진을 제가 평생 간직. 이분은 외국인 분이에요. 아유, 근데 모델도 좋으셔요. 근육이. 그러니까 좀 이 작품이 그냥 보시기에는 어떻게 찍은 각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장비가 갖추어졌다면 뭐 크레인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안전하게 타고 이렇게 찍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무작인 거죠. 이 장면 좋네. 끈을 들고 가가지고 그냥 다리 묶고 몸통 묶고 아주 원초적인 방법으로 찍으신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셔서 역시 사진 작가의 작품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몸이 이렇게 불편해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을 위해서 그 쓰시는 열정은 그 누구보다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시는지 참 궁금해요. 제가 제주도를 참 좋아해서 제주도를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는데 후배들하고 여기 앞에 일출봉에 그 백사장에서 삼각대와 카메라를 들고 후배들하고 달리기를 50m 달리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1등해요. 근데 카메라를 없으면 제가 꼴찌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인가요?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아. 그 생각을 가지고 저기 가서 빨리 뛰어가서 1등을 해서 삼각대를 세우고 뭔가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 빨리 뛰어갑니다. 목표가 생기면은 몸에서 초능력이 나오는가 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무 의미 없이 100m 달리기 시작을 했을 때는 그냥 뭐 뛰는 거니까 지금 현재 내 육체가 가는 대로 가는데 저기 가서 빨리 좋은 작품을 찍어야 되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몸에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배웁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은 안 될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궁금한 게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으셨다 하니 가장 추천하고 싶은 그 사진을 찍기 좋은 곳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사진을 찍기 좋은 곳은 많이 가신 제주도. 곳. 제주도. 이곳 제주도인가요? 제가 제주도를 한 100번 정도 왔어요. 이야. 2015년도는 28번 왔더라고요. 거의 뭐 한 달에 몇 번씩 오시나요? 예. 거의 제주도만큼 사진 찍기가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야. 제주도, 제 사진 중에 보면은 바닷가에 하트가 이렇게 떠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최고, 우리나라 중에서는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곳을 더 신청하려면 우포늪이라든지 그런 쪽이 사진 찍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또 내일 또 찍으신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은 함께 출사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은 수많은 사진을 찍으셨을 텐데 몇 점의 작품을 찍으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한 게 있어요. 하루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공부를 하고 혼자서 찍었으니까 나가면 하루에 1000장을 찍지 않으면 집에를 들어가지 말자. 하루에 1000장이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 손가락 아프지 않으셨어요? 이 1000번 누르시면. 손가락도 아프죠. 그래서 제가 1테라를 17개를 찍었습니다. 사진 장수로 생각하면 한 60만 장 정도. 그걸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처음 사진 찍었을 때 첫 카트 눌렀을 때 사진과 어제 저녁에 찍은 사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있느냐? 제가 조금 사진으로서 이름이 날 때 그럴 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금방지기죠. 그때 보려고. 니도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금방 떨지 말고 하라고. 초심으로. 예. 이야.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시금방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없는데 시금방이 들게 되면 그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야, 아니 뭐 사진도 잘 찍으시지만 이 겸손한 이 마음까지도 참 예쁘신 것 같은데 이런 예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참 예쁘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또 예쁜 마음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하트가 또 별명이라서 그러신지 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돕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소아암, 백혈암, 백혈병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또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제가 파킨슨 병으로 1년에 한 번씩 아산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 밤 되니까 심심해요. 그래서 환자복을 입고
1층이 아동병동입니다. 딱 갔는데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걸 보니까 저도 애를 키우는 아빠인데, 야, 참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그래, 제 애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런 애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 엄마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로 바꿔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보니까 통장 잔고도 별로 없어. 뭐 돈 빌릴 데도 없고.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 능력이 가는 곳은 사진이다. 그러면은 그 사진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전국 투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다 어떤 병원을 통해서든지 단체를 통해서든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트 사진가라는 소리도 듣고 다른 분들이 생각해, 야, 왜 다 주냐? 왜 다 주냐? 너는 어떡하고? 비록 돈은 다 줬지만 쟤한테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 솜사탕보다 더 달콤합니다. 아, 그럼요. 장미를 건넨 손끝에는 장미의 향기가 남는다라는 또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고 나면 우리는 뭔가 내가 뭔가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는 이렇게 더 우리에게 깊은 향기가 남는 것이 또 이런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 그런데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김지희 양 기타리스트, 천사 기타리스트 김지희 양과 함께 또 이런 어떤 위문 전시회를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아동 환자들이나 그 부모님들이 이 작품들을 또 보시고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서 제가 했는 말인데, 여러분 제 손을 잘 보십시오. 이 바닥이 모래예요. 모래에 손을 쥐고 이렇게 올리면은 이 안으로 다 빠져버려요. 근데 양손을 들고 이렇게 해서 올려보세요. 소복하게 쌓입니다. 그 손을 이렇게 했던 게 뭐가 나오죠? 하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트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네요. 이렇게. 오. 그 안에는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손을 모아서 모래를 들었을 때 그 모래 속에는, 손 속에는 모래가 가득합니다. 그 모래가 아닌 이기가 사랑이고 행복이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혜양하고 같이 하는 것도 혼자 하면은 부족함이 많지만 네. 같이 더불어, 우리가 제 제목처럼 더불어 함께 꼭 내가 잘난 것보다 네가 잘난 것보다 서로 보완을 해가면서 같이 하면은 소복하게 쌓입니다. 근데 좀 전에 그 파킨슨병을 친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더불어 함께함이라는 게 유독 삶에 엄청나게 큰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한 번만 좀 더 되짚어 주시겠어요? 누구든지 쟤한테 부족한 거, 내 괴로운 거, 어려운 거를 꼭 원망하지 말고, 누구한테 다른 걸 부탁하지 말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년 반이나 걸렸으니까. 그렇지만 받아들여서 친구로 같이 끝까지 같이 더불어 같이 가면은 절대로 후회는 안 하고, 아프지만은 그 아픔 속에 다른 행복이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할 수가 있죠. 정말 오늘 사진을 찍으시는 분에게 어떤 사진의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기술을 참 배우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기획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많은 또 좋은 전시회를 하시겠지만 또 앞으로 전시회 또 계획 많으시죠? 예, 제가 전국 투어를 하면서 다음에는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으로 가는데 그 전국 투어 말고 또 다르게 12월 달에 제가 준비하는 게 우리 장애인들, 장애우들을 위한 전시를 한번 만들어서 해볼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도 이제 조만간 오셔야죠. 와야죠. 제주도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렇죠. 예, 그때 꼭 오실 거죠? 네, 제주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진 작가로서 그 굉장히 큰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좀 전에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하트 사진을 찍으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하트 동산, 하트 공원을 만들고 싶어요. 테마파크죠. 네. 아, 네. 거기에 제주도가 되든 어디가 되든지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싸우고 들어왔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삐져서 둘이서 왔는데 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갈 때는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아, 어깨에 손을 쥐어서. 네. 그런 공원.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는 그 공원을 엄마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육장소, 직업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치유의 공간, 그런 곳을 만들고 싶은 게 그래요. 사실 뭐 여러 테마의 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커피 박물관이라고 해서 이제 커피가 이제 테마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듯이 또 이제 사랑이라는 하트라는 걸 테마로 한 공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만약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꼭 가보고 싶죠. 아이들도 데려가 보고 싶고 지금 입고 계신 이 티셔츠도 지금 그 하트 작품으로 만드신 티셔츠시잖아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네. 예, 직접 사진을 또 이렇게 티셔츠에. 제 사진으로 이 티셔츠를 만들고, 머그잔을 만들고, 에코백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하고, 또 그 판매 수익금 자체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뭐, 그, 사랑이 테마라면은 누구에게나 거부 반응이 없고 접근성이 좋아서 저도 빨리 좀, 누가 되셨던 간에 같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더불어서 그 공원이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다 만드실 건 아니시죠? 기회가 되면 제주도 같은 곳에 만들면 훨씬 좋죠. 아, 그런가요? 예,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분점을 내시면 어떠실까요, 전국에? 네, 자, 오늘 이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꼭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떠한 어려움들, 뭐 질병에 아니면은 어떤 가정의 어떤 환경, 아니면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어떤 여건들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만한 분명히 그 응원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애는 병이 아닙니다. 불편할 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사회에 어떤 일원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그쪽 장애라든지 안 좋은 쪽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좀 다가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장애라든지 이런 게 특정한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든지 누구한테도 올 수 있는 게 장애입니다. 불편한 뿐이지 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회가 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좀 나누면은 누군가가 채워줍니다. 아,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한 가지 그래도 내가 몸속에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죠. 그만큼 내가 나 자신을 더 되돌아보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뭔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그 부정적인 것에 매달리다 보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데 우리 유광 선생님처럼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시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아까 장애가 아니다. 뭐라고 했죠? 불편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닥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도요,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너도 그래, 더불어 사는 건데,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트의 요 작품으로 좀 더 많은 사람, 우리 사람들 하트 한번 날려주실래요? 네,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하기도 하죠. 네, 앞으로 또 건강하시고요. 많은 작품 하시기 위해서는 더 오래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작품으로 또 계속해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병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